세계에서 가장 큰 북극의 얼음 대륙 그린란드. 국토의 약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북극 항로의 중심지이자 희귀 자원과 전략적 요충지를 품고 있어 강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 가치를 증명하듯 2019년 8월 18일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덴마크와 그린란드 당국은 즉각 반발하며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 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린란드는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걸까요? 그린란드는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이곳에는 히토류, 우라늄, 석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항로 개척이 가속화되면서 해상물류의 요충지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단순한 전략적 거점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원주민 이누이트족이 살아온 삶의 터전이며 바이킹이 개척한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땅이죠. 지금부터 그린란드를 둘러싼 역사와 강대국들의 숨겨진 의도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점과 가까운 혹독한 환경을 가진 땅입니다. 내륙 대부분은 1년 내내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전체 면적의 20% 미만이며 현재 인구는 약 5만 6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죠. 그린란드로의 첫 이주는 약 4,500년 전, 기원전 2,500년경부터 시작됩니다. 그린란드에 정착한 초기 인류는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독특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고 그 문화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바로 사카크 문화입니다. 사카크 문화권의 원주민들은 바닷가에 정착해 물고기와 바다 포유류를 사냥하며 생존했습니다. 이후 도르셋 문화가 등장했으며 이들은 극지 환경에 더욱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린란드에서 가장 강력한 원주민 그룹은 바로 툴레 문화를 형성한 이누이트족이었습니다. 13세기경 본격적으로 정착한 이누이트족은 바다표범, 물개, 북극곰 등을 사냥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이어갔으며 이들은 카약과 이글루를 사용하고 우미약이라는 대형 보트를 만들어 이동하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생존력을 발휘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채 살아온 이누이트족. 하지만 10세기경 북쪽에서 온 낯선 배들이 그린란드 해안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운명을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10세기 무렵 노르웨이 바이킹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대서양을 항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붉은 머리 에릭 에이리크 소르발드손이었습니다.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에 따르면 에릭은 986년 살인을 저질러 아이슬란드에서 3년간 추방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노르웨이에서 쫓겨난 전력이 있었고 아이슬란드에서도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며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기에 결국 그는 서쪽으로 항해해 미지의 땅 그린란드에 도착합니다. 그린란드에서 3년의 유배 기간을 마친 에릭은 아이슬란드로 돌아가 자신이 발견한 땅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서는 정착민을 모집하기 어려웠기에 그는 이곳을 그린란드 푸른 땅라고 부르며 마치 살기 좋은 곳처럼 홍보했죠. 당시 약 800년대 1300년대 그린란드는 오늘날보다 기후가 온난했고 일부 지역은 여름이면 풀이 자라기에 적합했습니다. 특히 남부 해안 일부 지역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한 초목이 자라났고 이를 강조한 에릭은 많은 정착민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그린란드 남부에 바이킹 정착지가 세워졌고 몇 세대 동안 번성하게 됩니다. 13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린란드의 바이킹 지도자들은 노르웨이 왕국과 조약을 맺었고 이로 인해 그린란드는 공식적으로 노르웨이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후 변화, 무역 단절, 이누이트와의 갈등 등이 겹치며 정착지는 점차 쇠퇴해 결국 15세기경 바이킹 정착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이킹이 떠난 이후 그린란드는 수백 년 동안 유럽인들에게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1721년 5월 2일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 왕국의 선교사 한스 에게데는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그린란드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왕실은 한때 그곳에 정착했던 바이킹의 후손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도착한 에게데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누이트족뿐이었습니다. 왕실의 기대와는 달리 바이킹 정착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 사실을 확인한 에게데는 실망했지만 선교 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덴마크는 점차 그린란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덴마크가 점차 노르웨이의 영향력을 대체하게 되었죠. 이렇게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덴마크는 그린란드가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19세기 초에는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유럽에서 잊혀졌던 그린란드는 다시 한 나라의 영토가 되었지만 그린란드를 탐낸 것은 덴마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그린란드는 강대국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습니다. 1940년 4월 9일 독일이 베저위붕 작전을 실행하며 덴마크를 점령하자 그린란드의 군사적,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1941년 미국은 독일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덴마크 본국의 승인 없이 그린란드 방위 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1951년 툴레 공군기지를 건설하며 그린란드를 사실상 군사적 보호국처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1946년 해리 트루먼 행정부는 덴마크에 1억 달러를 제시하며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했지만 덴마크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미국과 덴마크는 그린란드에서 각각 영향력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경쟁했습니다. 결국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강대국들이 탐내는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았죠.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가 무산된 후 덴마크는 통제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953년 6월 5일 덴마크는 헌법을 개정하여 그린란드를 식민지에서 정식 영토로 편입하고 주민들에게 덴마크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되었으며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전통 공동체가 붕괴하면서 사회 문제가 심화되었죠. 반발이 커지자 덴마크는 1979년 5월 1일 그린란드 자치정부를 허용했습니다. 이어 2009년 6월 21일에는 자치권을 더욱 확대하여 그린란드가 자원 개발과 일부 외교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린란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다시 그린란드를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다시 그린란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 8월 18일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매입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분명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린란드는 북극과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이며 툴레 공군기지를 비롯해 냉전 시기부터 미국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희토류와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미국은 이를 확보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했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선제적으로 그린란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덴마크의 강한 반대에 트럼프의 제안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그린란드에 관심을 두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그린란드에서는 덴마크로부터의 독립과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의제로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 의료,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립 후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원 개발 측면에서도 희토류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지만 혹독한 기후와 높은 개발 비용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과 관광산업 역시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지지하는 이들은 덴마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린란드는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 희귀 자원 개발,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까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깊이 얽힌 곳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하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혹은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의 영향 아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